네, 지금 3시 11분 넘어가는 시간, 이제 장 마감까지 2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익을 향한 마지막 한 발 쏴볼게요. 다냐쌤과 일발장전 함께 하시죠.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쉬어가나 싶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오늘 장에서 이제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공략주 어딜 볼까요? 요즘 지금 이제 제일 많이 핫한 섹터가 전력 설비 같아요. 특히 AI 수요가 증가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다시, 관점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원전 수주라든가, 그 다음에 고리 원전 폐쇄, 이분의 원전 해체, 이런 쪽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전력 설비 쪽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섹터를 한번 보고 싶어요. 한국전력이거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해외 원전 수주가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가 4배 생산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에 분산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시스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하면서 한전은 전기료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5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6% 정도 되는 실적 호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다음에 이거를 기관들이 매수를 가담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태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면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일부 매도했고 기타 부분 매도했지만 연기금과 투신들 매수하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전력은 시장의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서 16,000원까지는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어제보다 더 많은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점에서는 숨고르기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전력 설비 섹터에서는 한국전력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36,000원부터 현재가, 현재가는 좀 비싸고요. 36,000원부터 37,500원까지는 한번 매수했으면 좋겠고, 자, 손절 가격은 저는 34,900원 요거 이탈하는 시점을 손절 기준으로 보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3만 원 전후에서는 보유 수량의 한 2배 정도 더 매수한다. 손절하실 분들은 34,900원 이탈 시 매도하고 다시 3만 원 전후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좋고, 손절 안 하시는 분들은 3만 원 전후 추가 매수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본다면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거의 한 6년 만에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4만 5천 원을 한번 보시고 매수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전력 받았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36,000원에서 현재가 OK 매수 가능하다 사인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4,900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오늘장 시장 진단과 함께 특징 섹터까지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은 쉬었습니다만 특징 섹터는 또 명확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쉬었던 거는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하면서, 마지막에 또 단일가에서 지수를 올렸고,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이 휴전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즉, 고용이 둔화되고 고용이 불안하고 그러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다가
그다음에 경제 정책, 관세라는 이런 정책들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더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보먼 부의장이라든가 윌러 이사가 7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역시 파월 의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워워워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지표를 봐야 될 때다. 7월 금리 인하는 너무 성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역시도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크게 하락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돈의 IQ라고 말씀드렸어요. 예탁금도 증가되고 있고 마켓머니 펀드도 소폭 월말 결제자금으로 감싸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유출되는 금액이 작아요. 4,400억 나갔거든요.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는 자금 유입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수 조정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하락 전환일 것보다는 반도체 섹터도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은 우리가 매수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제도 장전에 강조드렸던 부분이 조정이 나온다면 2970선 부근에서는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시되 특히 오늘 눈에 띄는 것들은 정책 섹터들이 오늘 상황에서는 크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정책이 확정되는 그 시점까지는 여전히 이슈가 나왔을 때 상승 탄력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에서 결국에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 저가 분할 매수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진단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조정 시에는 적극적인 매수로 시장에 그 포지션을 잡아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시장 안에서 오늘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슈 하나 여쭐까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어차피 이 부분은 편입이 기대한 게 잘못이죠.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구성하는 데서 한국은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했던 거고 결국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선진국 탈락 이 부분이 결국에 오늘 지수의 하락의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해서 크게 우려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앞으로 파고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10대 기술을 선정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바이오도 있고 SMR도 있고 또 인공지능도 있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보안 관련 책에서 워터마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10가지 섹터들을 집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밀리고 있지만 그 10가지 섹터들은 향후에 강한 시세 상승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10가지 섹터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과 맞물려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어제 오늘 본 거는 단백질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제 이 부분이 1조 8천억의 라이센스 계약을 했다. 그래서 관련 AB온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AB온의 대주주인 텔콘 RF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텔콘 RF의 대주주인 뉴온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는 AB온의 주가에 따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10가지 한 부분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치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10가지 섹터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섹터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쌤 종목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일에 받았던 종목,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받았던 종목 더존비존.
수익률 27%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목표가 9만 원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그대로 잡고 가져가 볼까요? 그리고 오늘 눌리는데 지금 진입해 볼까요? 이거는 저는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서클이 30% 급락하면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빠졌지만 반대로 증권형 토큰 STO 쪽에서는 앞으로 법제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테스트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증권형 토큰 STO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국회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 이것이 통과되는 시점에서는 그 시점까지는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가장 큰 부분이 AI 도입으로 인해서 더존 비지온의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보면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 매수해서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6만 8천 원부터 7만 2천 원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과 투신들도 아직 털고 나가지 못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더존 비지온은 목표 주가 9만 원 직전 고점 유지하는 것 무방하겠다.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겁내는 게 아니라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존 비주오는 지금 자리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때라고 답을 받아봤습니다. 수익 보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녀쌤의 정보방 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과 실시간 대응들, 큰 수익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 QR코드 찍고 우리 다녀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AS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리드코프. 지난번에 소소뱅크 제4인터넷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리드코프는 수익 12%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 지금 자리는 역시나 홀딩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리드코프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목표 주가 6,500원 달성한 후에 지난주 목요일이죠. 우리가 소소뱅크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6월 말에 확정된다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볼 게 이제 소소뱅크 이쪽 이제 소소뱅크 컨소시엄을 보면 지금 국내 시중은행 컨소시엄도 같이 경합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중은행은 야박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중은행 컨소시엄이 여기에 소소뱅크에 대해서 확대하기 4인터넷뱅크에서는 낙첨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 부실 배드뱅크 설립하는 것과 지금 리드코프가 추진하고 있는 소소뱅크 컨소시엄이 같은 맥락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12% 상승했다 되밀린 이유는 지금 컨소시엄 확정이 6월 말이었는데 6월 대선 이슈로 인해서 이 일정이 조금 미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중으로 미뤄졌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오늘 밀리는 모습인데 결국에 소소뱅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 원까지는 여전히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소뱅크 관련 리드코프는 여전히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그리고 목표 주가 6,500원, 목표 주가 유지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드코프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6,500원 그대로 홀딩 사인 받았습니다. 자, 쌤 이제 2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인데요. 시장 안에 특징주들 거론해 볼게요. 일단 AB온, 앞서 특징 섹터로도 봐주셨는데요. 이 단백질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의 강세가 연출됐네요. ABO는 이게 바이오 USA 참가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와 기술 이전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본업이 아니라 지난 5월 15일 날도 대표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식약처장 후보로 거론된다 해서 급등했다가 한번 밀렸고 또 마찬가지로 6월 5일 날 역시도 민주당의 대선위원 참여했다. 그것 때문에 갖다 맞췄고 또 지난
11일이거든요. 이때는 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이 AB온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250억을 단행한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문의를 하니까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 연구 비용을 위해서 자금 조달은 맞지만 지금 IB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직 주주 배정은 아직 검토된 부분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상황에서 1조 8천억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이 부분 때문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과거에 올릭스가 올 1월 달에 9,800억 자, 기술 이전에 대한 발표를 보이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릭스가 9,500억 가지고 상한가 4번에서 결국에는 움직인 것이 약 4배 정도 상승했는데 자, 얘들은 1조 8천억이다 그러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AB온뿐만 아니라 텔콘 RF 제약 AB온의 대주주인 텔콘 RF 제약 역시도 같이 따라가고 있고 또 텔콘 RF 제약의 대주주인 뉴온까지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AB온이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이 이 세 종목 역시도 지분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조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조 8천억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징주 AB온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현대차도 봐주세요. 오늘 현대차 5% 강력한 상승 지금 자리 머물러 있는데요. 드디어 소외주들의 반란, 그 중심에 현대차가 있을까요? 소외주들의 반란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역시도 미국 시장에서 판매율이 둔화됐다라고 하지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를 능가할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맥락에서 자동차 부품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를 봤을 때 일단 환율 효과라든가 관세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굉장히 움직임이 둔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 일부 매수해서 주가가 강세 기조를 보였지만 지금 워낙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는 이제 300일 돌파해서 지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22만 5,600원 여기를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현대차 역시도 낙폭과대 순환 테마 순환론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300일 지지가 관건이고 300일을 지지받는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우리는 23만 6천 원까지는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00일 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외주들의 반란이 맞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300일선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녀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평선인데요. 300일선 돌파가 된다면 23만 6천 원 현대차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쌤의 일발장전 여기서 또 인사해 볼게요.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